안녕하십니까? 고망TV입니다. 오늘 고망TV 에피소드 2에서는 파도 소리가 아름다운 한국 최남단 제주도. 옛날 제주도의 초가집은 무엇으로 지붕을 덮었을까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제주도에서도 민속촌에나 가야 볼 수 있는 초가집. 1980년대까지만 해도 마을마다 드문드문 초가집이 있었습니다. 1970년대에 바람이 분 새마을운동으로 그전엔 대부분이 초가집이었던 것이 양철집, 스레트집 등으로 지붕 개량을 하면서 지금은 전부 사라지게 되었죠. 가난의 상징처럼 마을을 지키던 초가집이 모두 사라진 지금 옛날 동네 아이들끼리 골목길을 뛰어다니며 놀던 추억도 같이 사라져버린 것이 가끔은 아쉽기도 합니다. 그 당시 제주도뿐만이 아니라 경기도나 영호남에도 초가집이 많았던 시절인데요. 대부분 육지의 초가집은 볏짚을 재료로 하여 지붕을 이는 반면 제주도 초가집은 볏짚이 아닌 바로 이것으로 지붕을 엮었다는 게 다릅니다. 이것이란 바로 새라고 부르는 풀입니다. 표준 말로는 띠풀이라고 하고 지방에 따라서는 삘기, 피리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보면 제주도 초가 지붕은 주로 볏짚 또는 억새로 지붕을 잇는다라고 되어 있는 정보가 많은데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이새와 억새는 닮은 듯 하지만 전혀 다른 풀입니다. 억새는 갈대처럼 가운데 약간 단단한 줄기가 나오고 그 줄기에서 옆으로 하나씩 건너뛰며 좌우로 긴 잎이 자라 나옵니다. 그리고 그 긴 잎의 중간에는 하얀 띠가 그려져 있고 잎 가장 자리에는 미세하게 톱날처럼 되어 있어 맨손으로 만지면 칼날에 베이듯이 손가락이 쉽게 베입니다. 반면에 이새풀은 굵고 긴 잔디 잎처럼 부드러우면서도 뿌리에서부터 바로 긴 잎이 나와 약 1m에서 1.5m 정도까지 자라납니다. 물론 잎 가장자리도 매끈하여 손이 베이거나 하지도 않습니다. 제주도는 화산 지형으로 평야가 거의 없어 예로부터 논농사가 발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집에서 쌀밥을 먹기가 쉽지 않았죠. 보리와 조 그리고 콩을 섞어 밥을 하거나 가을 겨울로는 고구마로 끼니를 때우기도 하였습니다. 처녀가 태어나서 시집갈 때까지 쌀 한 가마니를 먹고 시집을 가면 그 집은 그나마 부잣집이다 라는 말을 할 정도였죠. 그러다 보니 제주도에서는 볏짚이 귀하기도 하고 또 볏짚보다 더 강하고 모양새도 좋으면서 들판에 지천으로 널린 이새를 베어다 지붕을 잇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볏짚은 약간 스펀지 같아서 물을 쉽게 빨아들이고 빨리 사가 부스러지기도 쉬운 반면 새는 다 자라 베어내어 말리면 황금빛으로 빛나는 비단결처럼 곱기도 하고 물이 묻어도 금방 흘러내려 방수 효과도 뛰어납니다. 또한 볏짚보다도 훨씬 질겨 고급 재료로 인식되기도 했죠. 지금은 제주도의 중산간에도 귤나무 과수원이 많이 조성되어 이제는 새풀이 자라는 모습을 보기도 쉽지 않지만 1970, 80년대까지만 해도 마을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새풀이 자라는 새왓과 초랏의 이 지천이었습니다. 새왓과 초랏은 크게 다른 밭은 아닙니다. 새가 자라는 밭, 초리 자라는 밭이라는 뜻인데 밭이 옛날 순경은 비읍의 영향을 받아 왓으로 발음되는 것이고 초리라는 것은 표준어로는 소가 먹는 소꼴의 사투리가 초리입니다. 새왓은 밭에 잡풀이 적고 새가 키도 커서 품질이 좋으면 새왓, 새풀 사이에 고사리 같은 잡풀이 좀 있거나 새풀의 길이가 짧거나 하면 초랏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대부분의 밭에 가을 추수가 끝나면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 바로 이 새왓과 초랏에서 풀을 베어다 쌓아놓는 일이었습니다. 이때 풀을 베면 이를 세 등급으로 나누는데요. 가장 품질이 좋은 것은 새풀이 키가 좀 작은 것은 각단, 그리고 잡풀이 많은 것은 겨우내 소가 먹을 소꼴, 즉 초리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수확한 풀은 집들의 낫가리처럼 쌓아놓고 초른 소의 겨울철 먹이로 또는 아궁이 땔감으로 사용하고 새와 각단은 눈비 맞으며 겨울을 보내게 됩니다. 제주도는 봄이 일찍 오는 곳이라 봄 농사를 일찍부터 서둘러 준비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설날이 지나고 봄 농사를 시작하기 전 2월 하순부터 3월 초순 사이에 초가지붕 잇기를 하게 됩니다. 지붕 잇기를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줄 놓기입니다. 보통 가을에 걷어둔 각단을 이용해서 줄을 놓는데 집 옆 골목에서 활이라는 갈고리가 달린 회전 도구를 이용해서 한 명은 활을 돌리고 한 명은 앉아서 계속 풀을 먹이면서 집의 가로줄과 세로줄 길이에 맞게 외줄을 꼽니다. 그런 다음 한 명은 활대꽂이에서 돌리고 두 명이 각각 외줄을 하나씩 돌리고 또 한 명은 그 두 줄을 서로 어울려 튼튼한 새끼줄을 길게 만듭니다. 그리고 지붕 이을 때는 가장 신경 쓰는 것이 일기입니다. 비가 오나 안 오나 바람이 부나 안 부나. 요즘에는 슈퍼컴퓨터로 일개 예보를 하는데도 매일 틀린다고 난리인데 그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그래서 당시에는 지붕 잇기 전날 저녁 해질 무렵 동네 높은 곳에 올라 하늘을 살피며 일기를 예측합니다.
쇳바람이 어떻고 하니 바람이 어떻고 그렇게 하늘을 보고 일기를 예측하는데 또 그게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지는 게 참 신기합니다. 쇳바람, 한이바람, 맞바람, 뗀바람 등등 방향에 따라 바람 종류도 다르고 건들바람, 높새바람 등등 수많은 바람을 얘기하면서 비가 올 것 같다는 둥, 바람이 많이 불 것 같다는 둥, 제갈 공명이 적벽대전을 앞두고 제사 드리는 것,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일기를 예측한 후 일을 시작합니다. 지붕 있는 기술자가 일기 예측을 잘 못하여 일하다가 비가 오거나 바람이 많이 불어 일을 못하거나 하면 오로지 그 기술자가 책임을 져야 했고 실력이 없다는 둥, 명성에도 금이 가곤 했죠. 지붕 잇기는 보통 남자들이 한 두 명이 지붕에 올라가서 쇠풀을 가지런히 펼쳐놓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데 비가 새지 않도록 꼼꼼히 펼치고 줄을 매는 게 쉽지 않은 터라 동네에서 맵시 좋은 아저씨를 빌려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살아생전 남의 집 지붕 이으려 많이 다니셨는데 당시에는 특별한 일당이 없었고 일하는 하루 세끼를 쌀밥에 고기 반찬으로 얻어먹고 제일 비싼 담배 한 보루 정도 받아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렇게 제주도의 초가지붕은 이른 봄에 새 단장을 하게 됩니다. 잘 마른 쇠풀로 단장한 초가 지붕은 마치 황금을 덮어놓은 듯 지붕이 휘황찬란하고 보기가 좋습니다. 우리 집은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1995년도에 도시계획으로 생가가 허물어질 때까지 마당과 텃밭이 있는 규모가 있는 초가집이었는데 결혼을 앞두고 우리 각시와 연애하던 시절 우리 집은 가난해서 여태 초가집에 산다고 했더니 말로는 괜찮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막상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갔을 때 진짜 초가집이라 많이 놀랐나 봐요. 그러더니 집이 좀 낡았나 보다 했지 진짜 초가집인 줄은 몰랐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이제는 초가집도 사라지고 또 중산간 위까지 귤나무 과수원이 생겨나서 지붕에 덮는 새밭을 보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 부드러운 새밭에 스쳐 지나는 바람소리와 물결치는 새잎의 모습이 보고 싶어 고향 마을 뒷산에 올라가 봤습니다. 서귀포시 서우동에 있는 고근산이라는 높이 400m쯤 되는 오름 같은 산입니다. 예전에는 나무는 거의 없고 쇠풀로만 덮여 있어 마치 군인 철모를 덮어놓은 듯한 산이었어요. 당시에는 식목일에는 열심히 나무를 심고 가을에는 산불로 홀라당 태우는 것이 연례 행사처럼 반복되던 때였지만 이젠 큰 나무들이 빽빽히 들어서 있어 울창한 산림이 되어 있는 공원으로 변해 있습니다. 지금도 산정상 분화구에는 쇠풀로 가득 덮여 있는데 그 모습, 그 바람 소리를 들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브루의 인공지능 더빙과 자막을 사용하여 만들었습니다.